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식품위생법 총칙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칙은 1장에 있고요. 총칙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식품 등의 취급입니다. 먼저 어느 법이든 간에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 그 목적을 명시를 거의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총칙이라고 하는 제1장에서 대체적인 줄거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1조의 목적을 일반적으로 많이 두게 되는데요. 그 1조에서 왜 이 법은 만들어졌는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역시 식품위생법에도 마찬가지로 제1조에 이 법은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은 뭐뭐뭐뭐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에 그러니까 이 법률의 정체성을 반영과 정체성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의가 들어가는데요. 갑자기 정의 그러니까 좀 낯설긴 하죠. 이것은 뭐냐면 용어 풀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품위생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나오는 애매할 수 있는 용어를 클리어하게 여기서 정의를 내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국민들에게 있어서 어떤 생경하거나 그런 낯선 그런 용어들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주로 이 정의 부분이 굉장히 그 문제의 창고예요. 많이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 나오는 정의 중에서 용어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는 식품 등의 취급인데요. 1, 2조에 비해서 3조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론은 깨끗이 하자는 얘기예요. 자, 제1조 목적에서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한 문장이잖아요. 이것을 당황하지 말고 쪼갭시다. 쪼개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 두 번째,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세 번째,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네 번째,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네 가지의 목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것이 주어라면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서술어죠. 그럼 중간에 무엇을 그럼 네 가지가 나옵니다.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안 돼요. 위해를 방지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한다.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 그다음에 세 번째, 올바른 정보 제공한다. 네 번째,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뭐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없죠. 올바른 정보 제공 같은 경우에 약간 낯설다 생각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뒤에 표기하는데 보면은 이것에 대한 영양 성분이라든지 뭐 제조자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정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주 식품위생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렇게 해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봐두시기 바라겠고요. 네, 다른 그 식품위생 관련 법규의 다른 법률에 비해서 식품위생법의 정의에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네, 요 중에서 이제 가릴 건 가리고 추릴 건 추리셔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그런데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가로가 더 중요해요.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식품에 대한 것을 정의란 것은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의약품하고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약품.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식품과 의약품은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식품도 먹는 거고 의약품도 먹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떤 차이점일까요? 식품은 먹는데, 어, 식품은 무엇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맛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먹기도 하죠. 이것이 식품의 기능, 식품을 섭취하는 목적이 옛날부터 변했죠. 1차, 2차, 3차의 기능성이 변하는 것. 그래서 의약품은 왜 먹어요? 이것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먹죠. 아니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죠. 그래서 감기약, 뭐 관절통약, 또 뭐가 있을까요? 염증, 소염제 같은 거라든지 항생제라든지 그다음에 진통제라든지 항암제라든지 뭐 등등등등. 즉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은 질병의 이름이 나오죠. 질병 이름이 나옵니다. 질병 이름이 동반해서 먹는 것은 바로 의약품이에요. 식품은 질병 이름이 동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식품하고 의약품 사이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이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거 식품입니다. 식품. 자, 건강기능식품을 줄여서 건기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건기식은 질병 예방이나 아니면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체에 이로운 원료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지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그 허가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파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 질병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식품에는. 그리고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서는 알코올성 손상된 간의 회복을 돕습니다. 딱 여기 봤었을 때 막 질병 이름이 들어간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런 질병 이름이 없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서 광고 문구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광고의 건기식이나 식품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명이 들어가면 안 된다. 즉 의약품하고 다르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인데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은 식품 첨가물입니다.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면 뭐 식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집어넣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식품을 만드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제조, 가공, 조리, 보존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식품을 취급하는 것 중에서 주로 제조 쪽에 대한 행위 이러한 과정에서 뭐 식품을 취급하는 행위라면 돈을 버는 일들인데 사실은 돈을 버는 일 외에도 비영리적으로 하는 활동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것을 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식품 제조에 대해 관련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왜 감미만 집어넣어서 산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를 목적으로 식품에 집어넣는 거 사용하는 물질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감미, 착색, 표백, 산화 방지 요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예를 들어서 집어넣은 것이고 뒤에 등이라고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사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또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할 때에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이 간접적으로는 남아있을 경우에는 식품으로도 옮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식품 첨가물이라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입으로 들어간 식품에 뿌려진 것과 포함해서 기구, 용기, 포장에 살균, 소독할 때 사용되어지는 간접적으로 식품에 옮아갈 수 있는 물질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무엇이라 그런다? 식품 첨가물이라 그런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에는 이외에 뭐 들여다보면 향미 증진제, 뭐 발색제, 감미료, 표백제, 착색료, 보존료, 유화제, 팽창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첨가물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식품위생학에서 훑어봤죠. 네. 자, 그럼 이것을 식품 첨가물을 멋대로 한번 쉽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 하면 식품을 취급하는 것, 취급하는 영업 비스무리한 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조 관련된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
식품 가공할 때 사용되어지는 물질, 아니 식품을 조리할 때 사용되어지는 물질, 거기에서 더하기 여기서 이제 함정 또는 주의에 대한 사항은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것은 식품 첨가물이 아니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들도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의 범주에 들어간다. 네, 가능 물질도 포함한다. 네,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안에는 이제 또 화학적 합성품에 대한 제재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화학적 합성품을 정의를 해야 돼요. 왜 화학적 합성품이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생뚱맞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화학적 합성품의 거의 상대적인 개념이 바로 천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연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분과 그런 논점이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화학적 합성품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합성품은, 네, 화학적 합성품은, 네, 이렇게 이제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의를 하자면,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얻은 물질인데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장을 잘 읽어 보시면 어떻다는 얘기죠? 화학적인 합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이다. 그 물질 빼기 뭐예요? 분해 반응에서 얻은 그런 물질을 빼게 되면 이것은 화학적 합성품이다. 이것이 이제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화학적 합성품입니다. 그럼 왜 분해 반응을 빼느냐? 왜 열애하느냐? 얘는 무슨 특권이 있느냐? 이 분해 반응을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효소 분해 반응이라든지 산분해 반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 그러니까 커다란 물질을 잘게 쪼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을 만든다든가, 전분에서부터 당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3분의 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분당 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역시 간장 같은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술을 만들거나 그럴 때도 사실 효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효소 같은 것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효소가 일반적으로 우리 식품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우리 식문화에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으면서 동시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해 반응에 의한 것은 전체적으로 인위적으로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든 그런 물질들의 분류에서부터 제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중 화학적인 합성품이 아닌 것은 뭐 그렇게 해서 물어봐 보게 되면은 분해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분해 반응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네, 다음 기구입니다. 기구.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자, 이제부터는 식품만 나오지 않아요. 맨날 식품 뒤에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패키지로 같이 맨날 움직이게 될 겁니다. 눈치를 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식품과 식품 첨가물은 동급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예, 한 묶음으로. 그래서 식품과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에 물건들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도 제외할 것이 있단 말이죠. 제외하는 대상이 뭡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아까처럼 한번 다이어그램을 그려본다면은 식품 첨가물, 직접 닿는 기계, 기구, 뭐 그 밖에 물건인데 빼기, 뭐 그렇다면 이것은 도마, 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빼기. 식품 채취에 사용되어지는 것들 하고 위생용품 이런 것들은 뺀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기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식품위생법의 기준으로. 식품 채취에는 뭐 호미, 낫,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될 것이고, 위생용품 같은 게 물수건, 뭐 이런 것들, 물티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한다. 음식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같은 그릇이라든지, 뭐 아니면 후라이팬이라든지, 후라이팬 먹기도 하잖아요. 뭐 석쇠라든지 그런 것들이라든지. 종이 포장 캔 같은 것은 이것은 사실 포장 쪽에 들어가는 거, 용기 포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좀 뒤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소분이라고 하는 말은 완제품이 커다랗게 나오면은 벌크하게 나온다 얘기를 합니다. 벌크. 이것을 갖다가 다시 소분해서 판매를 하는 거, 이게 작게 나눈 것을 갖다 소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생용품 관리법에 보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위생용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식품위생법에서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2조에 있는 위생용품이라고 써 있으니까 세척제 같은 것도 이 안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hen금 보조제, 그다음에 위생 물수건, 그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트, 빨대, 타월, 종이 냅킨, 물티슈,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것이 위생용품 관리법 안에서 명시하는 위생용품입니다. 다음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다음 용기 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과자의 그런 포장지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과자가 있으면 내 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 포장이 있죠. 그 다음에 캔, 종이 박스, 그리고 외 포장 같은 것을 갖다 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그 배송할 때 사용되지는 그런 종이 박스 뭐 이런 것들 이거 전부 다 이게 포장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위해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플러스 기구 또는 용기 포장까지, 즉 식품에 관련된 모든 것들, 모든 범위들, 그런 것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 가령 용기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라든지 포장 같은 경우 모노머들 같은 용출해서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위생 요소라, 위험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영업입니다.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 결국 식품에 관련된 모든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신고를 한 사람, 신고를 하고서 뭐 이거 운영을 하는 거, 그러한 행위 이런 것들은 영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농업과 수산업에서 뭐 이렇게 멸치잡이라든지 뭐 하는다든지 이런 식품 채취업 같은 것은 제외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영업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런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느냐? 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 차리고 하고 사는 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영업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업 신고를 해서 영업 등록대에서 허가를 맡은 사람이죠. 등록을 하고 영업자로서 등록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업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영업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영업자로서 신고를 함과 동시에 뭘 하냐면 여러 가지 의무 규정이 있어요. 그런 의무 규정을 전부 다 이렇게 수행을 해야겠죠. 그것을 안 하면 또 다시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면 위생 교육 같은 거, 위생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접객업소 같은 경우에서는 위생증 같은 거, 이렇게 보건증 같은 거 띄는 것도 이것도 의무사항이죠. 자,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자, 식품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합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관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관한. 음식에 관한.
그렇다면 이것은 음식에 관한 것이라니까 음식에 관련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음식에 관련된.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음식에 대한 그렇게 쓴다 그러면 음식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음식 사람이 먹고 들어가는 그 음식 자체뿐만 아니라 음식에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포장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시설, 인력, 장비 이런 것들, 이런 설비에 관한 것들도 모두 다 위생의 범주 안에서 관리가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좀 관계가 많은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특정 다수인한테 팔고 있다 그러면은 무엇을 팔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식당이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뭐 학교, 기숙사, 병원, 공공기관, 후생기관, 뭐 요양시설 뭐 이런 것들을 집단급식소라고 하고 이 집단급식소의 더 자세한 그러한 부분들은 뒤쪽에 있는 법령에서 다시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다음 식품 이력 추적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력서를 쓸 때 보면은 이름 넣고 생년월일 넣고 뭐 어떨 때는 사진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경력도 집어넣고 출생지도 집어넣는 경우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을 겁니다. 여하튼 식품 이력도 마찬가지예요. 식품의 이름, 그다음에 제조, 연월일, 그다음에 생산지, 생산자, 출고 날짜 이런 것들 식품 이력에 전부 다 들어가고 이게 무슨 라인에서 생산되었는가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어, 추적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료가 들어와서 공장에서 제품을 출하가 되어져서 나가는데 어디 한 부분에서 뭔가 하자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이 제품이 어디 라인에서부터 언제부터 나온 제품인지 전부 다 알아야지 나중에 회수가 가능하겠죠. 추적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을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형 질환, 독소형 질환인데 보통 미생물에서 이것을 갖다 전체적으로 식중독이라고 하는 범위에서 본다 그러면 미생물에 의한 것은 세균성 식중독, 곰팡이독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독 물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중금속, 농약 뭐 그 외에 뭐 동물성, 식물성, 식중독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문구를 가만히 읽어본다 그러면은 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그 끊는다 그러면은 미생물과 유독물질, 미생물 자체에 의한 것은 감염형이잖아요. 뉘앙스가 그죠? 그리고 미생물이 만들어낸 유독물질은 독소형이잖아요. 그래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 그랬었을 때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이 미생물이 생산한 유독물질로 이렇게 익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품위생법의 식중독의 그 제2조에 나오는 정의에서 식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의 뉘앙스가 세균성 식중독만을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만을 한정한 것 같은 뉘앙스로 읽힙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다. 집단 급식소에서의 식단입니다.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급식 영양 집단의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 즉 이게 생애주기 영양이잖아요. 그죠? 뭐 유아기, 청소년기 그것에 따라서 음식명, 식재료, 영양 성분, 조리 방법, 조리 인력 등을 고려해서 작성한 급식 계획서를 말한다. 자, 여기까지가 정의였고요. 3조는 식품의 취급이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식품 첨가물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 하여튼 뭐 해야 된다?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뤄야 된다. 용기 포장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러한 기준은 나중에 좀 더 그 법령 밑에 있는 법 밑에 있는 총리령으로 기준을 따라서 해야지 이 기준을 안 따르면 우리는 너희가 비위생적으로
취급을 하였다라고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식품위에서 식품위생법 어떻게 규정을 하고 식품 첨가물이란 무엇이고 식품과 식품이 아닌 것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리하는 기구와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 그 외에도 정의사항들 정리를 잘 해두시고 애매한 것들은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